산업시설의 운영은 문명과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업시설은 다양한 방식의 연소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제품을 만들고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에 쓰이는 연료들과 연료의 특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소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오염 물질들을 어떻게 포집하고 처리하는지 알아보며 지금의 환경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원인 물질이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로 나뉘고, 이 물질들은 고체 액체 상태, 그리고 기체 상태로 구분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료들의 연소를 통해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들이 생성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기준을 만들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통해서 그 수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염물질은 법이 허용한 기준을 초과하여 생성됩니다. 환경에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이 연소되거나 제조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나올 때 생각하는 농도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치가 규제사항에 적혀 있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배출가스는 특정한 처리를 통해서 정화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 외부 굴뚝을 통해서 배출되어야만 합니다. 입자상 오염물질들 사이에서도 그 특징이 다르고, 가스상 오염물질 또한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모두 이해했으니 각 물질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오염 제거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자상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자상 대기오염 물질은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사이의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정의했었지만, 실제 공정에서도 이렇게 자로 잰 기준에 맞춰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입자들 사이의 크기가 달라질 때 입자가 얼마나 빠르게 가라앉는지, 입자의 무게는 어떻게 변화할지, 그에 따른 입자가 운동하는 에너지는 어떨지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달라집니다. 가장 무거운 입자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힘을 활용합니다. 중력, 관성력, 그리고 원심력인데요. 각각 중력 집진장치, 관성력 제진장치, 원심력 집진장치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력 집진장치는 중력을 이용해 배출가스 중 크기가 큰 입자들을 가라앉히는 원리를 활용합니다. 중력 집진장치를 천천히 통과하는 가스 내부에서 무거운 입자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며 포집되어 걸러지게 됩니다. 중력 집진장치는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설비비, 유지비가 적게 들고 먼지가 많거나 온도가 높은 등 다양한 조건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점과 가스량이 변동되어도 가스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 정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성력 제진장치인데요. 관성력 제진장치는 가스를 방해판에 충돌시켜 가스는 급격한 방향 전환을, 입자는 관성력에 의해 분리되어 포집되는 원리를 통해서 입자를 포집합니다. 구조가 제법 간단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며 고온의 가스도 처리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미세 입자는 포집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한 장치들보다 조금 더 작은 입자까지 처리할 수 있는 원심력 집진장치는 가스에 회전 운동을 주어 입자에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해 입자를 가스로부터 분리시키는 장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큰 입자들을 분리하는 설비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구조와 유지 보수 비용 저감이 가능하지만, 장치가 온도, 압력에 큰 영향을 받고 가스가 원활히 회전하지 않는 부식성, 마모성 가스일 때 활용하기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큰 입자를 분리하는 방식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면, 작은 입자들은 더 다양한 원리를 통해 입자를 처리합니다. 0.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사이의 입자를 포집하는 세정 집진 장치는 물과 같은 세정액을 뿌려 물방울에 입자를 분리 포집하는 방식으로 입자들을 처리합니다. 독특한 운영 방식 덕분에 다양한 방식으로 장치의 설계가 가능하며 가스의 속도, 물의 함량, 필요한 구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물이 다양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을 뿌리기 때문에 먼지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유해가스 또한 일부 처리할 수 있지만 수질오염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장치가 부식될 수 있다는 점, 건조, 여과,
탈수장치 설계 등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한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여과 집진 장치는 여과막을 설치하여 가스와 입자를 분리합니다. 간단한 설비를 바탕으로 입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여과막을 교체해 적절한 조건에 맞는 여과를 진행할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가스에 수증기가 함유되어 있거나 높은 온도, 화학물질로 인한 여과포의 손상이 이루어지며 보수관리로 인해 설비비의 증가까지 이어지는 것은 여과 집진 장치의 단점으로 꼽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정전기적인 인력을 이용하여 미세한 크기의 입자를 포집하는 전기 집진 장치까지 입자상 오염물질은 다양한 물리적인 힘을 바탕으로 더 깨끗한 공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스상 오염물질 또한 대표적인 세 가지 원리를 활용하여 유해가스를 처리합니다. 흡수, 흡착, 그리고 산화가 그 세 가지인데요.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 있을 수 있듯이 흡수 방식을 통해서 잘 녹는 가스들을 물속에 녹일 수 있고, 표면적이 넓어 가스들이 부착될 수 있는 흡착제를 통해서 가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흡착제에 붙은 오염가스들을 회수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오염가스의 농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와 같이 더 연소할 수 있는 가스들은 다시 연소하여 가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스상 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은 금속, 미생물 등을 부착시켜 황을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촉매를 통해 효과적으로 황산화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또한 동일한 원리를 활용하여 배출 가스량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오염물질 방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며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확한 수치나 계산 과정이 없었지만 환경에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원리로 지금의 환경 기술이 작용하는지 이해한 이후 더 자세한 공부를 한다면 환경 문제에 더 깊고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보보미디어는 환경을 더 깊고 다양하고 넓은 시야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보미디어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구독과 관심을 통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보미디어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